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페이스 대표 강사 유정민입니다. 오늘 서울시 시험 치르신다고 진심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땀의 결실을 믿고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이제부터 서울시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이 시간 촬영하는 이 시간까지도 서울시 정답지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문적인 양심의 바탕으로 해설 강의를 차근차근 진행할 텐데 한두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기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해설할 테니까 아마 선생님 답이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우리 다음 중 표준으로만 짝 지어진 것인데 이게 아마 친절하게 PPT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은 보니까 시험지에는 덩쿨이 나와 있죠. 덩쿨은 답이 안 된다. 그죠? 덩굴은 맞는데 덩쿨은 안 된다. 우리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마지막 라이브 할 때도 잠시 언급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오타입니다. 위더는 안 된다. 그죠? 우더런만 되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면적다는 겸연적다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틀렸지, 이게. 됐습니까? 지리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루하다죠, 지루하다. 됐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책 없다. 그죠? 주책이다가 안 된다, 그지? 주책 없다. 두루뭉술하다 맞습니다. 허드레 맞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제 2번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이랬습니다. 여러 번 했죠. 전미사는 접사를 품사를 바꾸거나 됐죠. 이걸 우리가 지배적 접사 됐습니까?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 그죠. 의미만 좀 변질시킨다. 그죠? 이걸 한정적 접사. 이걸 지배적 접사 한정적 접사라고 했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바뀌지 않죠. 의미만 저렇게 바뀐다. 이게 한정적 접사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낮추다는 기본적으로 낮다라는 단어. 낮다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에서 낮추다가 되면 사동사가 됩니다. 사동사. 품사가 바뀌었네. 그죠? 여기 해당됩니다. 꽃은 품사가 뭐죠? 명사죠. 맞습니까? 근데 전미사 답다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명사에서 답다가 붙으면 형용사. 됐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근데 실제로 1번, 2번은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2번에 이제 답을 건다. 사실. 왜냐하면 낯설다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죠. 낯설다의 어간에다가 맞죠? 낯설다의 어간이니까 뒤에는 미음은 뭐밖에 안 된다고? 명사형 어미 이게밖에 안 된다고. 그럼 얘는 품사를 바꾼 게 아니라 명사형으로만 형태만 바꿨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다시 낯설면 낯설다의 어간에다가 됐죠?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이거는 형태만 명사처럼 될 뿐이지 실제 품사는 명사가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명사형 어미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2번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보기는 본래 여러분 보다의 어간에다가 보기 해가지고 명사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좀 고민했던 건데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보기라고 해서 하나의 명사 보기를 읽고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명사도 될 수가 있다. 이게 선생님 확신입니다. 답은 2번 낯선 형용사의 명사형 그래서 이것은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3번 갑시다. 국어의 어문 현상에는 아래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 우리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라이브 특강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보니까 대치는 교체죠. 탈락, 첨가, 축약. 교체는 기본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나죠? 이게 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 타고 갈 때 소
티귿의 대표소리 티귿이니까 여기서는 먼저 교체, 기억이 있어야 된다. 그지? 음절의 끝소리 교체. 티귿이라는 음운이 디귿이라는 음운으로 대체됐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귿 더하기 히읗이 드흐가 트 한 소리로 줄어든다. 그래서 축약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내렸습니다. 띄어쓰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시나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띄어쓰기는 단어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띄어쓰기가 나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어민지 전미사인지 이것만 조심하면 됐다. 그죠?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의존 명사 앞에는 용언의 관형 사형이 온다. 반드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야 되고 어민은 어간 뒤에 붙어야 된다. 차라리 얼어서 죽을 망정, 얼어서 죽는다의 활용이니까 얼망정은 반드시 어미로서 붙여 써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을지라도가 아니라 있을지라도 붙여 써야 되죠. 마음에 걱정이 있다의 활용형에 불과하다. 단순한 활용일 때는 어미니까 어간 뒤에 붙여 써야 된다. 그녀는 얼굴이 예쁜 대신에 예쁘다 어간에다가 니은 관형사형 어미를 다 썼잖아. 어간 뒤에 어미를 붙였으면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조사밖에 없다고. 근데 대신은 의존 명사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 그죠? 이때 지가 단독으로 띄어 쓰려면 그가 떠난 지 3년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죠? 시간의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는 듣다의 활용형이니까 반드시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이랬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공부를 좀 소홀히 한 사람들은 조금 불안했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의 형태적 특징. 국어의 형태적 특징이란 말은 여러분 단어 형태. 쉽게 말하면 단어의 생김새와 관련된 거야. 우리 국어에는 이 특징만 있는 게 아니고 통사적 특징. 통사적 특징이란 말은 문장의 특징. 우리 국어의 문장 성분은 자유롭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으로는 SO V형이다. 이런 것들. 수식하는 말은 반드시 비수식 앞에 간다. 이건 전부 다 뭐라고? 통사적 특징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답은 쉽게 나온다. 답은 바로 2번이 되죠.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그죠? 단어가 예쁘다, 예쁘고, 예쁘네, 예쁘군.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네, 자군, 뭐 이렇게 말이야. 자다 동사에다가 자네, 자거라, 그죠? 이렇게.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외래어 표기법. 이것도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출됐다 하면서 선생님이 아마 이거 다 써줬던 거 기억나네. 맞죠? 슈퍼마켓도 다 해줬고. 됐습니까? 오케이. 서비스 맞고, 소시지 맞고, 소파 맞고, 싱크대 맞고, 이게 안 되는 거죠. 팸플릿. 그죠? 팸플릿. 리더십 안 된다. 그지? 리더십이죠. 이것만 해도 탈락이다. 여기는 다 탈락이네. 소파도 안 되고, 싱크대도 안 되고, 바디 로션도 안 되고, 이런 건 줄줄이 다 틀렸네. 그죠? 소파, 소시지, 슈퍼마켓, 바디 로션, 바디가 아니고 보디 로션, 팸플릿. 답은 4번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7번.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바르게 표기가 된 것은 이랬습니다. 됐죠? 여기 여러분 12째와 12째. 12째. 됐습니까? 우리 반에서 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는 12째죠. 12째도 있을 수 있고 12째도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째라고 할 때는 차례를 나타낼 때 12번째 차례 이런 말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12째라는 말은 하나, 둘 이렇게 차례의 의미가 아니고 막 내가 세다 보니까 뭐 12번째 이런 말이죠. 12번째. 됐습니까? 12째.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반에서 키가 12째죠. 순서에 해당됩니다. 이해하겠죠? 12번째 순서다. 12째.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 떨어먹는 게 아니라 털어먹는 사람, 털다.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머무르다의 활용형, 머무를 예정이다. 됐습니까? 답이 3번이고 4번에 숫병아리는 없다. 그죠? 암수가 있을 때는 수로 통일한다. 그래서 수는 히읗, 체언이 있어서 수평아리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됐죠? 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자 때문에 우리 그 라이브 특강할 때도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죠.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됐죠? 가장 기본적인 거. 답은 1번입니다. 상실 그대로 맞습니다. 성장은 아주 쉬워요. 이룰 성자에 길장자. 그죠? 됐습니까? 이상은 다를 이자에 여러분 이 이상하다 할 때 일상적이지가 않더라고 말이야. 이상. 해동할 때는 여러분 이거 이 동자를 쓰죠. 겨울 동자를 쓰는 게 아니고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상실이 맞습니다. 됐죠? 9번 갑시다.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서술 방식이 쓰여 있으니까 이게 뭐 묘사인지 비교인지 대조인지 유추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파리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 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2층집 찢겨 늪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듯이 스케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했죠? 묘사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답은 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잎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윗줄기를 감싼다. 그죠? 생김새를 이렇게 딱 묘사하고 있죠. 답은 2번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유사성을 이용해서 추리해낼 때 유추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요 근래 이런 문제초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미괄식 문단이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에 내세워라 이런 말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쭉 보면 1번 타조로 잡으려면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기억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보라고.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니까 최소한 여기에 기억 다음에 디귿이 와야 돼. 기억은 자연환경의 파괴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기억 다음에 디귿이 와야 된다.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겠죠. 리얼에 이런 위기들이 갑자기 이런 위기들은 제일 첫 번째 1번 타자로 오지 못하겠네. 됐습니까? 미엄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제일 먼저 낙관적인 전망이 미엄 앞에도 최소한 낙관적인 전망 니은이 먼저 와야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니 그러면 최소한 요 앞에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관식으로 바로 해보면 제일 먼저 니은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기억이 아니고 미음이 오고 맞죠? 니은 다음에 미음이 오고 그 다음에 자연의 파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나고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위기들 이야기했다 그죠? 이런 위기들이 현대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주장을 내세워야 미괄식 문단이 되는 거지. 됐죠? 한번 볼까요? 조한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니엄, 미엄, 기억, 디귿, 리얼이니까 답은 3번에 니엄, 미엄, 기억, 디귿, 리얼 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됐죠? 하실 수 있겠죠? 갑니다. 11번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문제도 답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애매한데 결론적으로 답을 하나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즉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사람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이 위협받고 거기다가 새로운 도전에 노출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독감이나 소외감이나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알겠죠? 보니까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고 주장과 근거도 아니고 보편 특수도 사실 아니야. 보편적인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 보편적인 게 아니라 아주 좁아져서 특수한 게 돼야 되는데 이해하겠죠? 여기서는 선생님 해석대로 이렇게 해야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직 답지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답은 1번이 확실하게 됩니다. 1번밖에 답이 성립이 안 돼. 다시 자유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자유로운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결국은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로부터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결국 소속감이 사라지고 도전에 노출되더란 말이야. 그런 원인 때문에 결국 사람은 뭐 한다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한다. 그 결과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십시다. 아시겠죠? 답 1번이 맞습니다. 12번. 이거 서울시 시험에 단골이라고 했었는데 또 나왔어.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되었습니다. 박태원의 천변 풍경은 청계천 주변 맞죠? 염상섭의 두파산도 서울을 배경으로, 박한서의 엄마의 말뚝은 엄마가 서울 사대문 안에 말뚝을 딱 박는 거지.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뭘 배경으로 했지? 소록도를 배경으로 했죠. 소록도의 나환자들에게 그 소록도 나환자 병원의 병원장으로 아마 현역 대령인가 이런 사람이 내려오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혁신한다고. 사람들이 신뢰를 별로 안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록도 죽은 자들의 그 섬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명적인 소설 중에 하나죠. 소록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밑줄 친 기억 리얼 중에서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이랬습니다. 박목으로 이별 갑니다. 무라카노 저편관계에 있었겠어. 그럼 그림을 하나 감상할까요? 본래 강은 이별과 죽음과 헤어짐의 상징이다. 그지? 오늘 내가 이쪽에서 있고 저쪽에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안 들려. 니 뭐라카노? 이런 말이야. 그지? 당연히 삶과 죽음의 그지? 거리감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나의 목소리도 야, 니 뭐라카노 하는 나의 목소리마저도 바람에 날려서 친구한테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그래서 기억과 니어는 절대 한 세트니까 답이 되지 않겠지. 뭐라카노 답답하잖아. 썩어서 동아밧줄, 우리가 연줄 있잖아. 연줄. 동아밧줄은 사가 내린다. 이성에서 우리 인연은 뭐 한단 말이야? 끝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 삶과 죽음이 다 끝났다. 그지? 삶과 죽음의 거리감이 확실히 생겼다. 기억, 니은, 디귿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 무조건. 하직을 말자. 오늘 이렇게 너와 나와의 이성에서의 인연은 끝이 났지. 그렇지만 우리 인연은 뭐라고? 우리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과 같이. 바람은 여러분 갈대밭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 강가를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의 인연은 이성에서 끝났다라고 해서 끝날 그런 인연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이성 아니면 저성에서라도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성에서 인연은 끝났지만 이것을 끝으로 보지 않고 다시 만나자. 그 정도로 우리의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과 같이 질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나 있는 것은 시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연구소에서 이 아래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핑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사실은. 방 안에 켰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건데 끝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 다 아마 이거 그죠? 단종과 이별한
이별의 슬픔의 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방 안에 켰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다. 됐습니까?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됐습니까? 참 비유 잘했죠. 그 초는 안이 타들어가면서 눈물 흘리잖아. 저 촛불 나와 같아서. 그래서 촛불은 감정이입이 됩니다. 어떤 감정? 이별을 한 슬픈 감정이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조 1, 2, 3, 4 중에서 누군가와 이별했고 슬퍼하는 정서가 있는 걸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화의 월백하고 원하수가 삼경인지 일제춘심을 자규하려마는 다정도 병인양 하여 잠 못 들었다. 이거는 봄날 밤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다정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고. 됐습니까? 됐죠? 여기서는 뭐 슬픔은 나와 있지 않지 최소한. 됐습니까? 이번에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라고 했는데 백발이 지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건 탈로가라지 탈로가. 늙음에 대한 탄식. 3번이 답이네. 그죠? 이화우 헛부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됐습니까?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에 님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외롭다, 슬프다, 이별했다. 그죠? 답은 제일 좋은 답이 3번입니다. 4번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셔라. 사람이 되어나셔 옳지 못하면 그죠? 밥 먹기나 다르냐. 그죠? 소 밥 먹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건 다 훈민가라고 합니다. 훈민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로 나란히 쓴다. 이걸 뭐라 했지? 병서라. 한자로 알아야 된다. 그지? 1번은 상형이고 2번은 가획이고 4번은 연서죠. 연서는 순경음, 미음, 비읍, 피읍을 만드는 거. 이형을 순경음, 순음 밑에다 쓰는 이어서 섞는 거. 답은 3번 병서가 되겠죠. 나란히 쓰기. 됐죠. 나란히 쓰기 중에서 여러분 똑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각자병서, 이렇게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병서가 되겠습니다. 16번. 야, 이 16번도 여러분 죽이는 문제입니다. 16번도 이거 답지가 아직 노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자동차를 타다. 이거는 지금 유의어도 알아야 돼요. 유의어도. 됐습니까? 자동차를 타다. 똑같은 답은 없어 사실.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를 타다는 것은 어떤 물건 위를 타다. 그죠? 이런 말이고 이 비슷한 말이 야밤을 타다. 어떤 기회, 시간을 타다. 답은 4번입니다. 유의어 맞습니다. 이건. 1번은 재능을, 이건 기술이라든지 재주를 타다.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 이것도 연주하다. 발가락으로 연주하다. 이런 말이고. 3번은 부끄러움을 잘 탔다. 어떤 느낌, 감각을 타다. 이런 말이지. 감각을 가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은, 똑같은 것은 답이 없어, 사실. 이야기죠. 그런데 이 타다의 유의어가 답이 4번입니다. 이때 어떤 물건, 어떤 탈거리에 타다에 해당되는 유의어는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17번. 보기에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성어는 이랬습니다.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갑자기 막 배탈이 나고 장염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창회 총무한테 나 너무 배가 아파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했다. 이때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은 야 진짜 오해를 받을 때 됐습니까? 금상첨화는 그죠? 비단위에 꽃을 또 첨가시킨다. 그죠? 좋은데 더 좋을 때. 고진감래는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일거양득은 일타쌍피. 그지? 한 번에 두 가지를 얻는다. 답은 오비일학격이다. 됐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한자 성어 중에서 한자 성어도 이제 절대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심심상인, 이심전심, 염화미소. 전부 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 이런 겁니다. 도청도설은 거리에서 듣고 그 도중에 말을 한다. 거리의 어떤 뜬소문을 이야기할 때. 뜬소문을 이야기할 때 도청도설이다. 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바로 1번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20번 이제 어휘 문제하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틀을 뽑아서 신을 삼는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정성껏 해가지고 그죠? 신을 만든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답은 2번밖에 되지 않네. 그치?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꼭 갚는다. 핵심은 은혜를 꼭 갚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틀을 뽑아 신을 삼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20번도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기에. 답이 다 맞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여발한 듯이, 자랑할 듯이 말이야. 가뭇 없이, 갑자기 보이던 것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 오롯이란 말은 뭐죠? 온전하게. 됐습니까? 대수로이는 그다지 훌륭하지가 아니하게가 아니라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이 말이지. 대수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대수로이는 항상 부정과 같이 오죠. 그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지.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답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됐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즉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수롭다는 말은 뭐라고?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지금까지 여러분 해설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해설 강의는 아마 국어선생님들 중에서 정답지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엄청나서 여러분 먼저 진행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일단 정답을 알려주고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진행했는데 다시 언급하지만 정답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겠죠? 누구도 지금 정답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몇 시간 후에 정답지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의 학문적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봐서 아시다시피 결국 어떤 시험이든지 가장 기본기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선생님이 늘 중요하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른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진인사 대천명하면서 면접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저와 함께 우리 해커스와 함께 다시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근차근 기본부터 단계 과정을 함께 밟아 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시험 치른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